안녕하세요. 아마 젊은 세대 여러분들은 국뽕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아주 국뽕의 전성시대인데요. 국뽕은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한 걸 뜻하죠. 이 국뽕이라는 단어가 처음 유행하기 시작했던 게 제가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류현진 선수가 미국에 진출을 해가지고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운동 좋아하는 애들은 류현진 선수가 잘한 다음 날이면은 주모 국뽕 한 사발이요 그러면서 국뽕에 취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이후로는 차차 조금씩 이 국뽕이라는 단어가 되게 부정적인 어투로 많이 쓰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과도하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잘 나간다는 환상에 빠져서 한류 문화라든지 한국 음식이라든지 한국의 경제 발전상이라든지 그런 거에 취해 있는 사람, 그런 거를 뜻하는 단어로 국뽕이라는 단어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국뽕의 위력은 유튜브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이 확대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유튜브 상에서 국뽕 컨텐츠의 위력은 정말 상당하거든요. 저도 아무래도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국뽕의 위력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고 싶을 때 그 주제에 대해서 주로 어떤 내용의 영상들이 인기가 있나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러면 주로 어떤 외국이라든지 또 한국이라든지 그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압도적으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게 국뽕 컨텐츠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어마어마한 발전상 아니면은 효율성 그런 거에 완전 놀랐다, 이런 게 대표적인 국뽕이고요. 그리고 또 변화구 국뽕도 있어요. 변화구 국뽕은 외국에 나가면 살기 안 좋다, 외국 나가서 인종차별 당했다, 외국 나가서 소매치기가 아주 극성이더라, 이런 것들도 일종의 변화구 국뽕입니다. 왜냐면 그만큼 외국은 이렇게 안전하지가 않고 아직 사람들이 의식적으로도 뒤떨어져 있고, 그런데 한국은 이렇게 참 안전하고 의식적으로도 선진화돼 있다라는 게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런 컨텐츠들의 인기는 상당하고요. 그리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컨텐츠들이 기본적으로 조회수가 되게 잘 나오다 보니까 크리에이터들이 계속 이런 똑같은 컨텐츠를 생산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외국에 더 안 좋은 점만 강조해서 보여준다든지 한국의 좋은 점만 너무 강조해서 보여준다든지 그런 종류의 컨텐츠도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경계해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국뽕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생각을 주로 많이 가져왔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시대는 정보화가 너무 글로벌적으로 됐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에만 매몰되어서 그 국가의 정체성에 나라는 사람을 가두고 그 국가라는 틀 안에서만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하는 태도 자체가 되게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영어 좀만 할 줄 알면 해외 정보도 접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한국이 많이 발전했다는 지나친 환상, 또 그거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 그런 거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조금 다양한 해외 정보들도 균형적으로 접하는 게 더 합리적인 시각이라는 생각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글로벌적인 정보화를 거치면서 실제로 국제 정세도 많이 글로벌화가 돼서 더 이상 하나의 국가라는 틀을 통해서 현상을 파악하기가 되게 힘들어졌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현상도 단순히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만 이해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거의 최초로 디지털적인 형태로 초국가적인 돈이라는 거가 생겨났다는 믿음을 많이 갖게 된 거고요. 비트코인이 앞으로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가의 경계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유연해졌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사적으로 국가의 경계, 국가란 무엇인가, 그런 거는 항상 변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된 나라가 아니고요. 그리고 티베트라는 지역의 운명, 오키나와라는 지역의 운명, 그런 것들도 각각 옛날에는 중국에 속했던 것이 아니었고 일본에 속했던 곳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어쩌다 보니까 중국이 됐고 일본이 됐고요. 이런 식으로 국가라는 것 자체가 지속적으로 변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에 너무 몰입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국뽕 컨텐츠를 통해서 가짜 정보나 과장된 정보가 너무 많이 유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한국이 좋은 곳이야, 다른 곳들보다 한국이 훨씬 나아, 이런 일종의 가스라이팅이 진행되고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속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저는 국뽕이란 현상에 대해서 되게 좀 안 좋은 생각을 주로 가져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의 책을 읽었는데요. 역사의 종말이라는 키워드로 유명한 정치 철학자죠.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가진 생각과는 다른 결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가 이렇게 국뽕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것도 사실 제가 받은 교육이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교육에서는 초국가적인 것이 중요하다, 지금 시대는 계속 변하고 있고 초국가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추구해야 된다라는 교육을 저는 좀 많이 받았습니다. 대학에서요. 특히 독일의 대학원에서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 근데 이 프랜시스 후쿠야마 같은 경우는 물론 그것도 일리 있는 생각이긴 하나 사실 국가적 정체성이라는 게 자유민주주의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지금 상태에서
국가적 정체성을 대체할 만한 무언가가 없다. 물론 너무 강한 국가적 정체성이 현대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만큼 국가적 정체성이 약하면 그거는 그것대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해야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후쿠야마가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가 꽤나 그럴듯해서 저도 그런 각도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했고, 국뽕에 대해서도 너무 국뽕을 나쁘게만 바라볼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한번 이 후쿠야마의 주장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 극우파가 상당히 많이 득세하고 있다는 소식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극우파는 대표적으로 전통적인 국가적 정체성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이런 나라인데, 그리고 원래 그런 정체성을 바탕으로 번영을 이뤘는데 지금 외부에서 많은 이상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그런 전통적인 질서를 해치고 있다라는 논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요즘 시대의 극우파들이 제시하는 건데, 만약에 이런 주장이 너무 극단으로 가면 사회의 다양성을 너무 제한하게 되고, 그러면 그건 나름대로 아주 커다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다양성은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후쿠야마는 다양성은 혁신, 창조성, 기업가 정신 등을 양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을 하고요. 왜냐하면 다양한 생각들을 자유롭게 많이 접할 수 있어야 그 중에서 내가 창조적인 생각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다양성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후쿠야마는 주장을 합니다. 식물 같은 경우도 유전 정보가 너무 획일화되어 있으면 단기적으로는 되게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병충해 같은 게 새로운 게 생기면 거기에 되게 취약해서 모든 작물들이 다 무너져 버릴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한 사회 같은 경우도 어떤 하나의 단일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성장을 하면 단기적 관점에서는 효율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으나, 상황이 변화한다던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위협 같은 거를 맞닥뜨리게 되면 거기에 대응할 힘이 되게 부족해질 수가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사회의 다양성을 너무 억압하는 건 현대사회에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다양성을 최대한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 열려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요즘에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후쿠야마가 주장하는 바는 이 다양성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또 국가적인 정체성,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좀 되게 획일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 국가적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부정해버리면 그거는 나름대로 너무나 큰 희생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쿠야마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국가적 정체성이 약하면, 국가적 정체성이 잘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비교적 되게 평화로운 나라, 비록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에서는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지금도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곳의 많은 국가들은 국가적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내전 상태에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여러 민족이나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정체성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위협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전의 위험뿐만 아니라 국가적 정체성이 약할 경우에 국가적 단합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외부 세력에 물리적으로 대응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후쿠야마는 만약에 스코틀랜드가 독립국가로 남아있었다면, 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영국은 지금 같은 강대국이 될 수 없었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영국보다 더 큰 강대국들이 있는데 그런 강대국들의 위협에 적절히 대응할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영국은 스코틀랜드를 흡수해서 훨씬 더 큰 나라가 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가적 정체성은 정부의 질에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면 국가적 정체성이 보통 되게 약하고 각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내가 속한 부족을 위해서 행동한다던가, 내가 속한 엘리트 집단을 위해서 행동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그래, 나는 국민을 위하는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봉사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가의 권력을 자신 집단의 사적인 이익을 이루는 데 이용할까, 그거를 더 많이 고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연결되는 게 세 번째로, 국가적 정체성은 경제 발전에도 실질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흥미롭게도 후쿠야마는 중국, 일본, 한국 이런 나라들이 강한 국가적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고속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프리카나 중동 쪽의 많은 국가들과 달리 중국이랑 일본이랑 한국은 근대화가 되기 이전에도 이미 상당히 국가적 정체성을 많이 강하게 갖추고 통일성이 있었던 국가들이었다. 근데 거기에 근대화의 물결이 들어오니까 하나로 똘똘 뭉쳐서, 물론 초기에는 되게 많은 문제들이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다른 그 당시에 개발도상국이었던 나라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되게 빨리 나라가 똘똘 뭉쳐서, 아 그래, 우리 잘 사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부강한 나라, 강력한 나라로 한번 나아가 보자 라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썼다는 거죠. 네 번째로, 국가적 정체성은 넓은 범위의 신뢰를 증진합니다. 현대의 자유민주주의는 넓은 범위의 신뢰를 기초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신뢰를 할 수 있어야 서로 하나의 시장 안에서 경제적 교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정치적 참여를 통해서 내가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다는 믿음도 가질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신뢰가 없으면 사람들은 되게 좁은 범위 안에서만 경제적 교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정치에 참여해봤자, 내가 이번에 투표해봤자 그냥 어차피 쿠데타 일어날 건데, 이런 식으로 넓은 범위의 신뢰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아예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국가적 정체성이 강하면, 그래, 적어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나라, 뭐 일본이라는 하나의 나라로 묶여있지,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의 틀 안에서 최소한의 신뢰는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있으면 경제적, 정치적 교류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될 수 있겠죠. 다섯 번째로, 국가적 정체성이 강하면 국가가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해서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국가적 정체성이라는 통일성, 또 신뢰, 그런 것들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냥 나 몰라라 할 겁니다. 남의 불행에 대해서.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 사정이고 나는 나만 잘 살면 돼, 아니면 내 부족만 잘 살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그러면 기득권은 결코 그 기득권을 이용해서 남을 도우려는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런데 기본적인 국가적 정체성이 강하게 잘 탑재가 돼 있으면, 그래도 물론 기득권은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기본적으로 그래, 저 사람들도 다 나랑 같은 국민이지,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을 이용해서, 아니면 적어도 세금을 이용해서 저 사람들을 돕는 게 정당한 일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국가적 정체성은 관용의 형성에 커다란 도움을 줍니다. 후쿠야마는 현대 자유민주주의는 사회 안에 암묵적 합의에 기초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최소한의 어떤 합의 지점이 있고, 그 합의를 바탕으로 내가 지금 불편한 게 있어도 조금 참아야지,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거 좀 꼴보기 싫어도 어쩌겠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사회 안에서 규칙을 지키고 잘 합의한 상태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정부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당장 쿠데타 일으켜서, 아니면 다른 폭력적인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타도하고 그럴 거면 그게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도 어쨌든 국민들이 뽑은 정부니까 일단 참고 기다려야지, 참고 내가 또 나의 정치적 목소리를 다른 기회에 내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런 관용의 정신이 있어야 그게 자유민주주의지, 이게 없으면 자유민주주의가 도저히 기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국가적 정체성은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 최소한의 통일성, 그런 것들을 부여해줍니다. 이런 후쿠야마의 주장을 한번 고려해보면 국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는 많은 젊은 세대가 느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단시간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성장을 이룬 건 맞고, 여러 우수한 점을 많이 갖춘 사회라는 점도 분명하고, 이랬을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을 하고, 그게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는 이상 그게 좀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현될, 사람들의 삶에 기여할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쿠야마는 대부분 번영을 누렸던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다 비교적 강한 국가적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건, 만약에 옛날에 독일처럼 단순히 인종이라든지 민족적 정체성 같은 것만 가지고 국가적 정체성을 너무 강하게 규정하려고 극단적으로까지 나아간다면, 그러면 다른 민족이나 다른 인종에 대해서 너무 잔혹한 폭력이 저질러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물론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한 국가적 정체성을 너무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만 있겠는가?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의 국뽕을 잘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국뽕이 조금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확실히 가짜 정보나 과장된 정보는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겠죠. 국가적 정체성의 형성에 이런 질이 안 좋은 정보들이 너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나중에 훨씬 더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훨씬 더 지금 퍼져 있는 정보들보다 더 위험한 정보들이 퍼졌을 때 그거에 대한 대처할 능력이 되게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점에서 잘 생각은 하되, 진실된 정보를 바탕으로 그런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려면 자랑스러운 점뿐만 아니라 안 좋은 점, 개선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도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은 요즘 쏟아져 나오는 국뽕 콘텐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 또 다른 나라 국민이시라면 그 나라 국민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이런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